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산업별로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미 무역대표부가 개최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현대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철강, 제조업 분야는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한미 FTA는 잘 만들어진 무역협정이라며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미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온다며 미국 내 산업별 의견을 검토해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릅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KB국민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5에서 4.35%로 0.05%포인트 오르고 신한, 우리, KB하나, NH농협은행 등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01%포인트 인상합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48%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며 중소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 7,215억 원에서 내년 8조 7,967억 원으로 1조 752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체 인건비 추가 부담의 추산 규모도 종전의 15조 2천억 원에서 16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여름 휴가 기간에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장 많은 휴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휴가지로 떠나는 방향은 이달 29일, 돌아오는 방향은 다음 달 1일이 가장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달 5일부터 11일이 15%, 이달 22일부터 28일이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휴가지로 출발하는 경우 이달 29일이,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량은 다음 달 1일이 가장 막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지수 상단을 높여가고 있던 거래소 시장이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난주까지 보여왔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면 업종별로 분위기 다른 개별 장세로 지수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지수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요. 여전히 실적이 기대가 되는 IT 업종들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상승 말씀드렸는데 어닝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그리고 업종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수급도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 갭 메우기가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기대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너무 빠른 예측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요일장이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화, 수, 목, 금 이번 주를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22.72포인트입니다. 약보합권입니다. 0.1% 하락이고요. 2포인트 정도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라온 지수에 비해서 오늘의 하락은 좀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420포인트까지 좀 빠졌다가 2424포인트 소폭 상승하고요. 한마디로 오늘 위아래로 4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장세입니다. 보합권 수준으로 해서 약보합, 강보합만 오가는 코스피 지수는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업종별 개별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수급 주체 외국인이 많이 파네요. 1822억 원 외국인이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
기관은 사는데 개인이 606억 원 사고요. 기관이 894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958억 원, 연기금이 425억 원 순매수하고요. 투신이 오늘 포트 정리 차원에서 좀 교체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85억 원 순매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소폭 상승합니다.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하고요. 현대차 오늘도 하락하면서 14만원대 후반에서 움직입니다. 15만원이 무너졌네요. 포스코 오늘 신고가 경신했다가 다시 조금 빠지는 모습들로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약보합공 500원 정도 하락하고요. 6위부터 10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7,000원 정도 하락합니다. 한국전력 300원 상승하고요. 한국전력은 이번 주 내내 상승하네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모두 보합권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5만원 회복을 합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는 어떨까요?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지금 보합 혹은 상승권에서 움직이고요. LG화학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오늘 화학주들이 잘 달립니다. SK텔레콤, SK는 지금 약보합권 혹은 하락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62포인트, 660선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0.37%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폭이 오늘 고점 대비해서 조금 둔화가 됐는데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장 중반에 663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요. 오늘 662포인트 지금 딱 중간 정도입니다. 저가는 661포인트. 하루 종일 상승권역에서 코스닥 지수 움직이고 있고요. 위아래 상하단을 보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코스닥 지수 역시 660포인트 위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거래소와는 다르게 순매수하고요. 기관 개인이 팝니다. 기관은 소폭 매도 13억 원 매도, 개인은 109억 원 매도, 외국인은 201억 원 매수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만 49억 원 순매수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500원 하락하고요. 메디톡스 상승합니다. CJENM은 지금 군함도 이번에 또 컨텐츠가 새로 나오죠. 송중기, 소지섭 주연의, 황정민 주연의 군함도가 나오는데 기대감으로 CJENM뿐만이 아니라 CJCGV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엔도 1.67% 상승하고요. 오늘 엔터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죠. 코미팜은 0.39%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1.2% 상승하면서 20만원 가까워졌고요. 휴젤 소폭 하락합니다. 바이로메드 2% 하락하고요. 신라젠, 컴투스 모두 하락하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 3% 가까운 낙폭이 보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홈쇼핑 소폭 하락합니다. 하지만 SFA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실적에 대한 얘기로 오늘 급등 나오면서 39,000원대까지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나노스 지금 거래 재개된 이후에 연속 상한가 지금 3거래일째 계속되고 있고요. 시총이 지금 벌써 꽤 많이 올라와서 14,450원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상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익 IPS 1.98% 상승, 제일홀딩스도 1.39% 상승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하면서 1125원대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0.24% 하락이고요. 2.7원 지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원화 지속적인 강세 흐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화부전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실적 시즌은 실적 시즌인 것 같습니다. 실적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좀 집중해보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오늘장 역시도 여러 이슈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실적 장세 돌입에 앞서서 일단 그중에서 해운업종의 상승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양호한 지수 반등 속에서 역시나 실적에 기반한 IT 중소형주들의 반등세가 오늘 눈에 띈 사항이었습니다. 전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간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논란 등과 더불어서 중소형주들이 좀 그간에 수급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운용본부장 교체로 인한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와중에도 전반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IT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은 가운데
이제 FPCB 업체인 BH와 인터플렉스는 여전히 오늘도 역시 강세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테스나 역시 수주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의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운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BDI 지수가 900선을 회복하면서 이제 해운업황 시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일단 해운업종 내에서는 페노션을 비롯해서 대한해운 등의 주가가 양호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들 해운업종의 경우에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유효한 이제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일 BDI 지수가 다시금 또 900선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향후 하반기 운임 상승에 따른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역시도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 상황이었고, 수급적인 이슈로도 향후 국민연금에 있어서 중소형주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로 같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금일장 역시도 금일시장의 모습을 당분간 향후 시장에서도 관찰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측면 이외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최근에 IT 그리고 금융주,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상황이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주들 좀 오후 들어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에 따라붙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면 일단은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정유화학 업종에 있어서 이제 그간 부진한 2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 들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상황이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이후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도리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종목별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업종의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 대비해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더불어서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양호했던 점, 그리고 향후 주가 역시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IT 섹터와의 연결고리로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화학업종 내 LG화학을 필두로 정유주는 고배당 매력의 S-오일과 올해 첫 중간 배당을 발표했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 기울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내일장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가져볼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전략으로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간단히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노이즈가 발생한 업종과 종목은 피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유지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금일 주가 상승이 강한 종목 내에서 내일 역시도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노이즈 발생한 업종을 피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전거래일 이슈가 되었던 사항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방산 비리에 따른 방산주들의 하락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최근 시장 트렌드에서 노이즈가 발생한 업종에 있어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 그리고 역시나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역시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노이즈가 발생한 업종 중에 유통업종에 있어서도 특히 편의점 관련 업종이 있는 GS 리테일이라든가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자. 그리고 방산주 역시 한국 항공우주를 중심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역시나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그간 눌려왔던 중소형주들에 있어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을 좀 꼽아드리기보다는 오늘 주가 상승이 강했던 종목 상위 탑10 종목을 시청자님들께서 쉽게 금일시장 종료 후에 간단한 검색이면 알 수 있겠고요.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주가 상승 강했던 종목 내에서 내일 시장 역시도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하면서 내일 시장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 전략까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뭐 시장 금리 상승했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렸고요. 코픽스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배당주의 성과가 요즘에 놀랍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배당주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나요? 네네. 최근 들어서서 시장 금리 상승하고 더 나가서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에도 불구하고 배당주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 금리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왜 이렇게 배당주가 강세를 보이느냐에 대해서 궁금증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지난 3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 3달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200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우량주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코스피 200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되고요. 더 나가서 이 주식의 거래 대금도 하루에 그래도 50억 정도 되는 상당히 좀 시장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저희들이 나눠보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20% 그리고 더 나가서 전체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을 얼마 지급하느냐의 비중 이게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0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했을 때 이 회사가 300원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은 3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전체 상장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보면 1,000원 벌어들여서 200원 안팎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니까 배당 성향이 20%인데요. 그보다 더 높은 30에서 40% 이상 되는 기업들이 또 배당 성향 상위 20%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당주를 두 개로 구성해 봤습니다. 하나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또 다른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근데 이제 둘 다 굉장히 강력한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난 3달 동안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상위 20% 기업들의 성과는 무려 25.5%. 이 뭐 어마어마한 성과가 났고요. 또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의 수익률도 15.1%. 그래서 같은 기간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200 종목이 12% 안팎 주가 상승했다고 생각하면 고배당 종목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기록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외 배당 성향의 높은 기업들이나 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왜 이렇게 높은 성과를 기록했느냐 궁금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최근 미국 금리를 비롯한 세계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속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더 나가서 시장 금리 오르고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급박하게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더 나가서 주주환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게 주주환원의 대표적인 수단이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돈이 몰리는 건 시장의 이치인데 아무리 시장 금리가 오름세에 있다고 해도 배당주가 지금 만들어주는 그 이익만큼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건 배당주가 배당 수익률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배당 성향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걸 좀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배당 수익률은 주주에 환원되는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서 측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그 사례 주당 1,000원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나는 회사가 300원을 배당했다. 자, 이러면 이제 배당 성향은 30%가 되는데 이 배당 수익률은 주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만일 이제 그 회사가 주가가 10,000원, 다시 말해서 주당 순이익 1,000원이고 주가는 10,000원이니까 PER이 10배다라고 생각하면 그 10배에 대해서 배당 성향을 곱해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을 측정을 해보면 1.7에서 1.8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배당 수익률 수준은 이미 우리나라 국고금리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 여기서 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최상위 20종목들을 골라보면 이 배당 수익률의 커트라인을 저희들이 측정해보니까 3%가 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이자율보다 2배 이상 주는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 성향은 주당 배당금이
전체 주당 순이익에서 얼마에 차지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당 수익률은 주가까지 감안한 배당의 어떤 측정인 거고요. 배당 성향은 얼마나 이 기업이 주주들에게 잘 보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3달 동안의 성과가 이렇게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저희들이 측정해 봤더니 이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일제히 다 높았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무려 13.8%, 연평균 수익률이 13.8%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기업들은 복리 투자했더라면 대략 한 17, 18%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나가서 배당 성향 상위 20% 투자했더라도 9.3%. 같은 기간 우리 주식시장이 7% 연평균 7% 주가 상승했다는 걸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 배당 종목들을 고르더라도 성과가 탁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배당 성향 상위 기업보다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이 단순한 전략이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싸게 거래되는 편인데 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보상을 많이 해주는 기업이잖아요. 주주들한테 보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주가 수준보다 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당 순자산 가치를 측정을 해보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좀 비싸다라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은 얼마나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느냐의 게임이라는 걸 생각하면 배당 성향에 주목하는 투자 전략도 좋지만 배당 수익률을 주목하는 전략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표들이 무조건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배당 성향은 무조건적으로 높다고 다 좋은 거 그런 건 아닌 건가 봐요. 배당 성향과 투자성과 이런 상관관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배당 성향이 제일 높았던 종목에 투자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 정도 성과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당 성향이 그냥 우리나라 업계 평균 수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 내외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들의 성과가 오히려 9.5%로 더 높았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배당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배당 성향이 높으니까 이 회사를 좋아해요 하면서 이 회사를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사다 보니까 거꾸로 저가 매력을 잃어버린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물론 배당을 아예 안 하는 기업들이나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보다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성과가 더 낫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무조건 배당 성향이 높다라고 해서 그 회사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기대일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또 실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좋은 기업 찾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게 최고 좋은데 문제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달 동안 25%나 급등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만 가지고서 종목을 고르는 것 플러스 여기다가 현재 배당 성향은 낮지만 다시 말해서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비율들은 좀 낮지만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배당을 좀 적게 지급하지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또 주가도 시장 대비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 바로 이 자료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즉, 세 가지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보는 거죠. 첫 번째, 우리나라 전체 시장 평균 대비해서 수익성, ROE라고 하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시장 평균인 10%보다 더 높은 기업을 먼저 찾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시장 평균 배당 성향 20%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회의 평균, 시장 평균 배당 성향보다 또 낮은 기업.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배당은 그간 별로 안 했던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가가 또 별로 그렇게 안 비싼,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처럼 그렇게까지 PBR, 주가 수익 배율 대비해서
주가와 주가 순자산 배율이 대비해서 이렇게 높지 않은 기업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만족시키는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회사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이 모두 최고의 투자 후보 종목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더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다면 배당 안 하고 얼마든지 내부 유보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회사가 지금의 수익성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에 있어서 최근 배당 성향 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탁월한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걸 알게 된 만큼 이렇게 앞으로 배당금을 상향 조정해 줄 가능성이 있는, 또는 주주 중시 경영의 어떤 흐름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될 때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는 어떤가,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이고요. 정호영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이 기존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코스피는 조금 지금 숨고르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 정확하게 좀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는 모처럼 만에 특이한 현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흐름은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은 어떤 날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올라가지 않고 보통 그랬잖아요. 그리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예외 없이 코스닥도 하락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코스피가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현재 플러스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미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21선 돌파하게 되면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코스피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미 어제 저녁에 제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근데 오늘 딱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앞서서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바로 어제 저녁이었죠. 하반기에 코스닥 광풍이 한번 몰아닥칠 것이다. 이걸 제가 두 번째 얘기했고요. 바로 그 직전주였었죠. 그러니까 7월 13일경이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드린다 그러면 큰 흐름으로 볼 때 제가 최근에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하반기에 코스닥 광풍이 적어도 한 번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빨리 오면은 올해하고 내년 각각 한 번씩 오고 늦게 오면은 올해 한 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제 바로 저녁이었죠. 그때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급등한다. 코스피하고 별개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지금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흐름이 그동안 나오질 않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상승을 해도 코스닥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하락하면 영락없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상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전달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하반기에는 코스닥 쪽에서 반드시 한번 그 강력한 수렴매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 많고요. 코스닥은 고평가 종목이 많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저의 기준이지만 평택촌놈
기술 특허 적정 주가를 통해서 제가 검색한 결과 코스닥에서 저평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자신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그 로직 가지고 검색해본 결과로 하는 거지 이걸 대충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 종목 이상,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2,000 종목이 넘잖아요. 모든 종목의 알고리즘이 똑같습니다. 네, 차별적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는 제가 당연히 주관적이겠지만 종목과 종목의 비교에 있어서는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어쨌거나 유동성 장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다만 현재까지 유동성 장세는 뭡니까? 한쪽에 쏠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퍼질 수밖에 없겠고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전기전자 대형주 그리고 일부 대형주에 쏠렸던 자금이 계속 그쪽에서 투입이 될 수가 없어요. 신규 투입되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또 그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코스닥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평가된 기술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 흐름이 더 중요하니까 잘 유념해 주셨다가 앞으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상세히 잘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볼 때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매번 여쭤보는 질문인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는 전기가스 업종, 테마는 무선 충전 이건데요.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반등하면은 매도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고요. 무선 충전은 여러 테마주 중에서 하나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는데 왜 제가 오늘 이걸 꼽아드렸냐 하면은 이건 그나마 오늘 부시기준으로 가장 강한 걸 꼽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거하고 연계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코스닥은 말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반도체를 잡으세요. 코스닥에서 업종은 반도체가 1순위고요. 그럼 테마가 뭐가 있느냐? 테마는 어쨌든 기술주와 관련된 것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아닌 테마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배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하고 연관된 이런 쪽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상세히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량주는 한샘이 있는데요.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보유자는 21선 이상 또는 61선 이하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이게 적정주가 43,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시멘트입니다. 이거 반대로 완전히 저평가돼 있어요. 34만 1,7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비금속 광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정주가를 검색 후에 한 종목 정도 골라서 한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평택촌놈 적정주가 있으니까 거기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예요.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최근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 전업 단기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스칩입니다. 이것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세요. 미보유자는 코스닥 반도체 적정 주가를 한번 쫙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코스닥 업종에 반도체 관련주가 있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적정주가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차트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주식 투자 초보자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주식 투자 한 6개월만 해도 머리 좋은 사람 한 달만 해도 차트 보는 수준은 거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다고. 근데 적정 주가는 이건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 해드려서 좀 그런데요.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기술 특허가 있는 적정 주가는 평택촌놈이 유일해요. 그리고 그걸 공개하는 곳은 서울경제TV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원래 제가 혼자 참고하려고 만들었다가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때 최대한 활용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저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자 투자 전략은 어떤가요? 네, 이렇게 하세요. 현물 같은 경우 50에서 70% 정도 주식 비중을 하는데요. 웬만하면 코스닥 쪽으로, 웬만하면 반도체 또는 기술주 쪽으로 이렇게 베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은 단타하면 되고요. G선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각각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현재 금융주는 단타 매도 포지션 취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냥 관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부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이분들입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